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지난번 제가 멘토링 했던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멘토링 지금도 진행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바쁜 시즌이어서 시간이 안 날 것 같고 계획 중인 멘토링 일정 또한 없습니다. 다만 제가 멘토링 했을 때 했던 얘기들을 기억해서 영상으로 전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셉을 잡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아니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 위주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 곡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지식입니다. 이게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공부할 때를 나타내는 건데요. 1회독 볼 때는 이 정도까지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바로 까먹죠. 바로 떡락해버립니다. 사람의 뇌는 반드시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새로운 기억이 들어오려면 예전의 기억들은 날아가게 마련이죠. 하지만 100% 다 날아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부하기 전보다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독을 높여가면 어떨까요?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기울기를 보시면 기울기는 점차 높아져요. 그 뜻은 더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고 까먹는 속도도 이 기울기도 점차 느려집니다. 그리고 다 까먹었을 때 저점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컨셉에서 어떤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까요? 마지막에 이 기울기를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회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과목일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1차 시험 과목 5과목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회계를 1회독 합니다. 그리고 세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세법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회계 지식은 다 까먹겠죠.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빠지게 둬요.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이제 2회독, 3회독 하면서 점점 저점을 올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 전에 1회독으로 모든 과목에 있는 고점을 빠바바바박 높인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각 회독을 할 때는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진하게 농도 있게 해야 기울기가 제대로 올라가겠죠. 자, 그림으로도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가운데가 사람의 기억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회계가 1회독을 하면은 2계단 정도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 상법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회계는 이 한 계단 빠르게 도망쳐 버립니다. 원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회복을 반복하다 보면은 점차 이 저점도 높아지고 도망가는 속도도 점차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 시험 전날에 모든 과목이 이 가운데 모이는 이 시점에서 이 상태에서는 밖으로 도망가는 속도가 늦어질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날 5과목 모두 이 가운데 산에서 만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라는 이 두 개의 무기를 모두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단기에 사용하는 암기력을 단기 기억으로, 그리고 몸에 당연한 것처럼 체득되는 이런 지식을 장기 기억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단기 기억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 암기 과목들은 중간중간에 키워드를 상기시켜서 단기 기억에 있는 내용들을 툭툭 건드려줘요. 그래서 이 자극을 줘서 장기 기억으로 전송시켜줍니다. 이런 자극은 이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해서 단어를 자주 연상시켜주세요. 이와는 반대로 장기 기억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재무관리 같은 과목들은 숙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먼저 넣어두면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몸에 체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에 장기 기억이 많이 사용되는 과목들은 1회독을 먼저 빨리 넣어줍니다.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 1회독 시에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일단 먼저 집어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계 수입 체감의 법칙인데요. 저는 고기배 따로, 면배 따로라고도 부르는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루에 한 과목만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1회차 때 중급회계는 예외입니다. 공부 시간이 늘어날수록 총 지식이 늘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울기는 점차 줄어드는데요. 내용이 머릿속에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면 그게 뇌의 휴식이 됩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이런 뇌를 덜 쓰게 되는 과목일수록 이게 더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하루에 한 과목만 8시간 공부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이 점차 증가하다가 다시 효용이 점차 감소하죠. 그리고 결국 효율이 마이너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컨디션만 나빠지고 놀게 되고 협곡으로 놀러 가게 되고 다음 날에까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경우 총 효용은 38이 됩니다. 하루에 2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한계 효용이 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전에 두 번째 과목으로 이렇게 갈아타면은 똑같은 8시간을 공부했는데 방금 전 38이라는 효용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효용인 이 66이라는 효용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계 효용이라는 게 첫 번째 예시처럼 극단적으로 계속 감소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알죠. 극단적으로까지는 감소하지 않아도 감소한다는 사실을. 네 번째로 지식의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 회계만 공부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요. CPA 껌이네, 안 까먹고 다 기억나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4과목 5과목째 넘어가면 이 생각은 오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 시험 한 달 앞두고는 대박으로 느낄 수 있죠.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아둥바둥 까먹은 지식을 붙잡으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면은 슬럼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회독수를 높여가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로 지식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늘다가 어느 순간 점프하게 됩니다. 해도 늘지 않는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RPG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몬스터를 잡고 레벨을 올리게 되는데 경험치를 빵프로에서 50%까지 올려도 능력치가 올라가지는 않죠. 그런데 왜 50%까지 왜 올려요? 능력치도 안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50%를 찍어야 60%, 70%를 찍고 레벨업을 해서 능력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치를 쌓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능력치가 올라가지 않고 한 번에 팍 레벨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그 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6번째로 무의식을 지배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손이 풀어야 돼요. 이 시험은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손이 풀어야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하시고요. 한 과목당 이제 1분 30초 이내에 풀려면은 손이 먼저 나가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생각하는 순간 늦어요. 무의식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회독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7번째로 자신에게 관대하지 말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10분 더 공부한다고 뭐가 더 달라지냐고 하는데 실제로 달라집니다. 경제학에서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공부 투입 시간이 많은 것이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가능한 시간을 모두 쏟아 부었는지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 쉬는 시간 없이 공부하는 것은 효율을 떨어뜨리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째, 수면 시간을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노는 시간만 줄여도 공부 시간은 충분히 확보가 돼요. 수면 시간은 노는 시간을 모두 줄이고 더 이상 줄일 시간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줄여야 되고요. CPA는 계산, 사고해야 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단순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장땡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컨디션에 따라 공부한 과목을 설정을 해야 돼요. 매일 계획한 목표 중에 반드시 밀려서는 안 되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밀려도 좀 덜 타격받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침에 최대 컨디션이 나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침에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절대 밀려서 안 되는 그날의 주력 과목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컨디션 난조라든지 만약에 경우가 생겨도 주력 과목은 무사히 끝마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많이 의식했던 이런 컨셉이고 멘토링 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었고 알려주었던 방법이니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